안녕하세요. 사연을 전해드리는 한줄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제게 참 어색했던 한때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서로 외면하고 왕래하며 살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제 어깨에 짊어진 짐이 참 무겁네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형제 자매 간에 의좋게 살길 바라는 마음이 60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간절한 여자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오빠 둘이 있는 집의 막내입니다. 지금은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오빠 둘에 저 이렇게 삼남매만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릴 적 얘기를 하자면 저는 오빠들과 친하게 지냈어요. 동네에서 놀다 울고 들어오면 늘 오빠들이 울린 아이를 혼내줬고 놀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업고 집으로 데려오곤 했죠. 덩치가 꽤 컸던 큰오빠는 동네에서 대장이었어요. 든든한 오빠들 때문에 저는 더 무서울 게 없었고 제가 대장이 된 듯이 아이들을 호령하고 남자애처럼 놀았습니다.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우리 가족은 행복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 것 같아요. 동네 아주머니께서 저희 집에 놀러 오셨는데 방 안 벽면에 붙어 있는 사진을 가리키며 이 집은 아이들이 셋인데 돌사진 액자가 왜 하나밖에 없는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그동안 그 사진을 봤어도 아무 생각이 없어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작은 오빠와 제 돌사진은 왜 없는 거냐고 그때 처음으로 물어봤어요. 그러자 엄마는 너희 때는 큰오빠 때보다 형편이 좋지 않아 사진 찍을 여력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큰오빠가 작은오빠와 나하고 전혀 닮지 않았다는 소문이었어요. 지금에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예민했던 얘기였거든요. 엄마가 밖에서 애를 낳아 데리고 들어왔다는 등 이상한 얘기가 돌곤 했었죠. 그런데 그 소문에도 아버지 엄마는 전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저도 오빠들도 별다를 거 없이 잘 지냈습니다. 성인이 된 저희는 큰오빠는 외지로 나가 기숙사가 있는 직장을 다녔고 작은 오빠는 군에 입대를 했어요.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 신설된 회사에 격리로 취직이 되었죠. 그러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암에 걸리셨고 6개월 후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저 단둘이 남게 되었고 저는 직장을 다니며 월급을 타면 봉투째 엄마께 드렸어요. 그때 월급이라고 해야 18만 원 정도 받던 때였습니다. 제 용돈은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보너스로 했고요. 그때 엄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돈은 너 결혼할 때 써야 하니 잘 모아두겠다고요. 제가 직장을 3년 넘게 다니고 있을 때쯤 큰오빠가 만나고 있는 여자라며 이쁘장한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면서요. 인상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큰오빠한테서 연락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은 됐지만 곧 연락 오겠지 하며 지냈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니 큰오빠가 집에 왔습니다. 제가 회사에 있는 동안 왔다 갔더라고요. 엄마에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니 별일 없었다면서 바빠서 그동안 연락 못한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별일 없음 됐지 하고요. 그렇게 제가 26살이 되던 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집을 살 돈이 부족할 것 같아 전세로 시작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그동안 제가 맡겼던 월급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그때 얼마가 있었는지 정확히는 몰랐어요. 대충 어느 정도는 있겠지 생각만 했죠. 그런데 엄마가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맡긴 돈을 사실 큰오빠에게 빌려줬다는 겁니다. 연락 없다가 3개월 만에 집에 왔을 때 자기가 결혼하려던 여자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그것도 대출까지 받아서 사기를 당한 거라 500이 필요하다고 해 1년만 쓰기로 하고 빌려갔다는 겁니다. 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신이 나간 상태였어요. 그러다 정신을 차린 저는 제가 어떻게 번 돈인데 상의 한마디 없이 돈을 해줄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엄마는 미안하다며 결혼을 1년만이라도 미룰 수 없냐고 하시는데 그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내 얘기를 들은 남편은 우선 있는 돈으로 월세라도 시작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집에서 나와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월세방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큰오빠하고 엄마하고는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작은 오빠는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했고 다른 지역에서 살았어요. 작은 오빠와 새언니랑 자주 엄마를 들여다보고 잘 하더라고요. 작은 오빠와 저는 변함없이 연락하며 잘 지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제가 아이 둘을 낳고 보니 엄마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군요. 그래서 엄마를 찾아갔고 그 뒤로 시간 날 때마다 엄마를 모시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러 가고 잘 지냈습니다. 근데요, 마음이 유독 약했던 큰오빠가 또 사고를 치고 말았네요. 이번엔 친구가 차를 사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해 보증을 서줬고 친구가 할부를 갚지 못하자 남은 할부금이 다 큰오빠 빚이 되었다는 겁니다. 엄마는 조금 있던 땅을 팔아 그걸 또 갚아주셨고 그 후로도 큰오빠 잘못은 아니었지만 교통사고가 나 상대방 운전석 옆에 타고 있던 배우자가 크게 다쳐 치료를 받다 돌아가셨습니다. 100% 상대 잘못이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위로금 1,000만 원을 드렸어요. 큰오빠 차는 폐차시켰고요. 그리고 엄마는 차가 없으면 일하기 힘들다는 큰오빠 말에 지프차를 땅 팔고 남은 돈으로 사줬더라고요. 저와 작은 오빠는 이런 사실을 한참이 지난 뒤에 알게 되었어요. 작은 오빠와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엄마에게 뭐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 문제니까요. 작은 오빠가 큰 오빠에게 한 소리 한 정도였죠. 그 후로도 큰 오빠는 엄마에게서 돈을 많이 갖다 썼고 그걸 알게 된 작은 오빠는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며 엄마하고도 연락을 끊었고 큰 오빠하고도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저는 엄마하고만 연락하고 지냈고요.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에 장사 없다고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당뇨에 고혈압에 병이 생기시더군요. 큰오빠는 돈이 필요할 때만 엄마를 찾았던 사람이라 기대할 수 없었던 저는 엄마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10년 가까이 모시고 살던 어느 날 제가 잠시 외출을 하고 돌아왔는데 거실에 앉아 계시던 엄마가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현관문을 가리키며 까만 옷을 입은 남자가 집에 들어오려 한다고 못 들어오게 문 빨리 닫으라고요. 저는 시키는 대로 문을 열었다 세게 닫으며 들어오지 마시고 가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제서야 엄마는 고개를 숙이시더니 눕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운이 없다고 식사도 안 하신 엄마는 평상시와 다르셨고 낮에 있었던 현관문 일로 이상하다 생각한 저는 오빠들에게 연락을 해 오늘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다들 우리 집에 모였고 엄마를 지켜봤어요. 잠이 드셨는지 엄마는 눈을 감고 계셨고 오빠들은 잠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엄마 손을 잡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제게 오빠들은 어디 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밖에 나간 것 같다고 하니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그러시더니 누구 내 아들 아니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 누구는 큰오빠 이름이었어요. 전 잘못 들었나 싶어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랬더니 엄마는 같은 말을 반복하셨어요. 누구 내 아들 아니다라고요. 그러면서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너만 알고 있어야 한다며 작은 오빠에게도 절대 말하지 말라고요. 엄마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깊은 사연은 이랬습니다. 엄마와 친하게 지냈던 사촌 언니가 아들을 낳았는데 전 보는 분이 아들명이 짧다며 수양 엄마를 삼아줘야 장수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미신이 있었다네요. 그래서 갓 결혼한 엄마에게 수양 엄마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처음엔 아버지 반대로 거절하셨다가 젖돌이 지나 수양 아들로 삼게 되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촌 언니가 돌 때 찍어준 큰오빠의 돌사진이 벽에 있었던 거라고요. 그 뒤 얼마 안 돼서 사촌 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고 큰오빠를 집으로 데리고 와 키우셨다는 겁니다. 미혼모였던 사촌 언니를 생각해서라도 잘 키우고 싶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제게 이해해 달라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갑자기 엄마 나 가기 싫다고 엄마 따라가기 싫다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엄마에게 외할머니가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또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살려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구급차를 불렀고 저만 구급차를 탄 채 오빠들은 각자 차를 타고 구급차 뒤를 따라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가 2번 왔고 같이 동행한 간호사가 엄마가 잠 못 자게 얼굴을 계속 때리고 말을 시키라고 했어요. 저는 엄마에게 내가 누구냐고 내 이름이 뭐냐고 물었고 엄마는 간신히 누구지? 라고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병명은 당뇨 합병증인 신부전증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논과 밭이 조금 있었는데 외삼촌과 이모는 저보고 네가 엄마 모셨으니 널 더 챙겨달라고 해라. 큰오빠는 그동안 속만 썩였으니 조금만 챙겨주라고 하시더군요. 아마도 삼촌 이모는 큰오빠의 일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똑같이 나눴습니다. 지금 오빠 둘은 여전히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명절에도 작은 오빠는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연락을 하게끔 중재를 했지만 쉽지 않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이들끼리는 서로 연락하며 지낸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제일 신경 쓰이는 건 작은 오빠가 아직도 엄마를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큰오빠를 감싸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하셨는지를요. 제가 이런 사실을 얘기하면 엄마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만약 큰오빠가 친형이 아니라는 걸 작은 오빠가 알게 되면 어떨까요? 몇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그냥 이대로 모르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제 가슴 속에만 묻어두고 사는 게 맞는지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줄일기였습니다.